바랍니다. 처분 감당을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종료 내에서는 인체에 드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염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세정입니다. 코로나로 멈춘 세상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함께 지구 연결 힐링 프로젝트,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공간은 조선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종묘입니다. 근데 종묘는 조선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500년 조선 왕조 그 자체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진 것인데요. 종묘는 1995년 경주에 있는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 1호입니다. 종묘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우리 임금, 바로 역대 임금들의 정신을 모신 그런 제사공간 사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신, 곡식의 신이니까 땅하고 곡식. 그러니까 이 천지가 모두 모이니까 바로 이게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대사가 전하, 그것은 종묘와 사직에 누가 되는 일이옵니다. 이런 대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거기 등장하는 바로 이 종묘입니다. 종묘는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도 경복궁보다도 먼저 짓도록 명령을 하고 먼저 지어진 것이 바로 종묘인데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종묘, 좌묘, 그리고 오른쪽으로 사직, 우사, 이 좌묘, 우사의 원칙에 따라서 이곳, 지금 저희가 있는 종로에 종묘가 자리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요, 오늘 제가 지금 제 채팅창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질문 던져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면서 갈게요. 특히 왜 자신하냐면요, 저라고 500년, 600년 넘은 이 조선시대에 남긴 이 유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0년 넘게 활동하신 문화유산 해설사님들을 뵙고 제가 좀 조언을 드렸어요.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리스트를 주셔서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도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가 특히 종묘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몇 위까지는 모르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먼저 첫째, 종묘는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정문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 정문은 외대문 또는 외산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여기에 더 알고 가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창엽문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외대문, 외산문도 쓰여 있지 않고요. 창엽문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왜 재밌냐면요, 한자로 푸를 창자와 임엽자예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획수가. 제가 뭐 이렇게 써보여 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 두 개의 획수를 합치면 푸를 창자가 14획, 임엽자가 13획, 총 27획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27대 순조에서 끝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 때부터, 건국 당시부터 조선의 왕이 27대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27대에서 망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묘의 정문. 그러니까 정말 조선 그 자체 같은 상징을 주는데, 이건 좀 속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설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정도전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면 후대에 저 창엽이라는 말과 함께 27대 왕을 이렇게 맞춰낸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후대 재단꾼들이 더 대단한 건지, 이건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단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요즘은 스토리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향해 뻗어나가는 한류가 아닐까. 우리 역사를 보고 나면 역사에서 연도를 배우거나 뭐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역사는 재미가 없지만, 사극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 역사는 정말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스토리를 잘 만들 줄 아는 우리니까 오늘 스토리를 한번 1시간 동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묘 정문 들어갈 때 이 앞에 보이는 요게 이제 뭐 계단이에요. 근데 이 계단이 왜 중요하냐면, 일제는 얼마나 이 종묘가 싫었겠습니까? 실제로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의 정신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지형이 많이 달랐다고 그래요. 저쪽 종로 3가 쪽은 여기보다 상당히 낮아서 이쪽을 우러러 볼 수 있게끔 했었는데, 종묘 사당이니까. 근데 일제는 그게 싫어서 이제 이쪽을 땅을 높입니다. 땅을 높여서 이 계단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역사 퀴즈라는 방송을 하러 왔을 때는 요 부분만 남아 있었어요. 요 부분. 요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요걸 이제 복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단이 제 모습을 찾은 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마 예전에 종묘 오셨던 분들은 입구가 좀 바뀌었네 하실 만한 곳이 바로 요런 소맷돌인데요. 여기서도 일제가 얼마나 이 종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훼손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훼손의 증거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종묘 정문, 외대문, 외산문, 창현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 들어가는 입구, 이곳에 계신 해설사분들께서 추천하시는 포토존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저 실로, 삼로하고 같이 아주 멋있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사진 한 장 오시면 멋있게 찍으시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 안내도 잘 되어 있겠지만 여기는 실로라고 해서 가운데는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여기 이제 향이 지나갔다고 그러죠. 향이 지나가면 그게 신이고, 오른쪽은 왕이 지나가는 길, 왼쪽은 세자가 지나가는 길이라 여기도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가운데는 실로입니다. 되도록 밟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요. 저는 뭐 왕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실로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먼저 쭉 따라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서 정말로 조선이 바로 이것이구나, 종묘가 왜 조선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지금 저쪽에 그 건물들, 정각들이 보이시죠? 이 전각을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하늘도 파랗고 아주 깊어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에 좀 춥다고 해서 다들 오늘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사람이 활동하기 가장 쾌적한 그런 날씨고요. 특히 대단히 좋은 것은 바로 요 담장만 넘으면 외대문 통과하기 전에는 그 복잡한 조선시대부터 가장 번화했던 종로거리예요. 종로거리에서 바로 문 하나 통과해서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고즈넉하게 가을도 느끼면서 또 문화유산의 그 향기, 향취도 맡으면서, 그리고 내 생각도 정리해보고 또 예전 선조들의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이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 채팅창에 문제가 있나? 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바로 이쪽 망묘루 옆에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공민왕 신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다고 그래요. 여기 해설사분들도 종묘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 아니 왜 종묘에 공민왕 신당이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공민왕은 고려의 왕입니다. 고려의 왕을 여기다 왜 모셨을까요? 그리고 좀 이상하죠?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민왕이 아니에요. 공양왕이에요. 그럼 하필 그 중에 여기에 신당님을 모셨을까? 들어가서 보면 그 이유를, 자, 여기 신당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여기가 아주 거칠하게 지어진 공민왕 영정이 있습니다. 공민 노국공주, 저 영정이 있죠. 저 영정에 모든 비밀, 조선의 건국에 관한 모든 그 이유, 비밀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건국은 세역사 창조, 혁명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왕조, 성을 바꾼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대역 죄인이 되는 건데, 이제 조선은 성공을 해서 조선의 건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그 전에 왕씨 왕조를 존중했느냐, 그것만은 아닌 기록들 많죠. 왜 왕씨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획수를 더해서 전씨가 되고 옥씨가 되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뜬금없이 여기 왜 공민왕을 모셨을까? 게다가 공민왕은 그 당시 고려시대 가장 개혁군주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군주 원나라 가장 반원 정책을 쳤던 공민왕을 왜 이곳에 모셨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포인트죠. 우리는 고려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라는 뜻을 이곳에 담은 거라고 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 그럼 고려로 그냥 가지 왜 혁명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느냐. 네, 이씨의 왕조 조선이 건국되는 당연한 정당성이 바로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저 안에 공민왕 영정을 가만히 보고 그 위아래를 보면 일반 사당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첫째, 여기는 사당이에요. 자, 집에서 제사 지낼 때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신주가 없습니다. 신주가 없다라는 말은 100% 여기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남의 조상 제사 안 지내잖아요. 이 씨가 뭐하러 왕씨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의 정통성은 계승하되 제사 안 지내고 우리는 고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옷이 결정적인 힌트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지금 저 공민왕의 옷, 노국공주의 옷은 고려시대 왕의 옷이 아닙니다. 원나라 사신의 복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도 홀이라고 그래서 원나라 사신들이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여기다 그러면 그 가장 반원 정책의 개혁군주인 왜 공민왕을 저렇게 옷을 입혔을까요? 이게 바로 고려는 저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된다. 조선은 이래서 건국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 정통성을 말없이 웅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민왕 신당은 조선의 정당성도 이렇게 내세우면서 대놓고 고려를 디스한 겁니다. 이래서 고려는 안 돼. 당연히 조선이 서야 돼라는 고려를 디스한 그 현장인데요. 여기 공민왕 신당은 그렇게 해서 이곳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이 내가 조선이야 당연한 이유를 밝힌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딱 조선스러운 거예요. 조선다운 거. 이걸 그리고 지어놓고 막 백성들한테 봐라 우리는 이 공민왕 신당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 태조 이성계 아킬레스건 역성혁명으로 막 성을 바꾸는 영모 반란이 아니다라고 막 대놓고 선전을 안 해요. 은근히 얘기를 합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종묘를 짓고 있는데 난데없이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이곳에 영정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다가 공민왕 신당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북쪽이 어디겠어요? 고려의 수도 개성, 개경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이렇게 은근하게 어쩌면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신의 뭐 충효, 겸손, 겸양 이런 정신으로 여기다가 공민왕 신당을 짓고 이게 우리 조선입니다. 조선은 이렇게 정당하고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은근히 웅변을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종료 시간이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곳은 망묘루인데 망묘루는 여기서 이제 제례를 지내러 온 분이 여기서 선왕의 업적 이런 것을 이제 기리고 잘 생각하면서 계신다고 하는데 자, 요 길을 걸으시면서 이 종묘에 있는 모든 길들 숲도 우거지고 특히 오늘 같은 가을 고즈넉하게 한번 걷기에는 참 좋습니다. 낙엽도 내려앉아 있고요. 이 바람 소리 좋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꼭 요 부분을 가지고 이 녹화해서라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성분들께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망묘루가 있고 여기가 이제 향대청인데요. 향대청은 그 당시 제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제사를 혼자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마치는 그 제사 음식들 차린 거예요. 여기서 왜 여성분들께 꼭 알려드릴 거냐면요. 종묘는 금녀의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뒤따르는 질문 있겠죠? 저 많은 음식들은 누가 준비했느냐? 당연히 남자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 요즘
명절 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전통 문화니까 앞으로도 제사 계속 지낼 텐데, 명절 때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시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많은 음식들을 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왕족급이시라면, 여러분의 가문이 뼈대가 있으시다면, 명절 때 이제 제사 음식은 남자가 준비하는 걸로 하셔야 되겠죠. 네, 여성분들, 저 페미니스트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남자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공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올해는 추석 지났고요. 뭐 얼마 안 있어서 설날 다가오는데, 설날 때 각 가정이 이제 어떻게 이 제사를 준비하느냐,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알면 이렇게 재밌는 현대 지금 당시에 응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이 정도 되면 저한테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명절 음식에 대한 부담을 제가 다 덜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자, 요 명절 음식에 대해서 또 하나,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야기는 좀 이따가 이제 진짜 제사 지내기 바로 전에 또 하나 정말 여성분들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도 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향대청 지나서 걷는 길은 참 예쁩니다. 특히 바람에,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기 전에 저 나무들의 그 잎이 부딪히는 소리 정말 아름답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다 시켜봐야 되겠어요. 채팅창이 전혀 안 보이는데, 채팅창으로 저는 채팅도 같이 하면서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제가 추울까봐 걱정했다는 분이 여기서 정다운 그 선생님이시죠. 정다운 선생님, 제가 추울까봐 걱정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 춥습니다. 지금 정말 나들이 다니기 딱 좋은 날씨고요. 네. 걸어오면서 이제 앞에, 여기가 이제 종묘에 있어서는 가장 극과 극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극과 극, 왜 극과 극인지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제실, 어숙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연문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 종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앞에 남쪽으로는 한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궁은 그럼 왜?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찍고 다닐 때가 아니라 앞에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연문이 아니라 제가 동선을 지금 걸어오면서 하늘 보고 가을에 취하다가 동선을 잘못 잡아내요. 네, 이곳이 바로 제궁입니다. 제궁은 왜 종묘에서 극과 극인 곳이냐면요, 제례를 지내려면 제관이 있어야 되죠. 또 뭐 상을 치려면 상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관, 조선시대 역대 왕을 모시는 제관은 당연히 왕이겠죠. 왕이 이곳에 하루 전에 와서 이곳에 계시는 곳이니까 뭐 물론 많은 신하들도 있었겠지만 같은 레벨, 왕급, 용급의 레벨에서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인 거죠. 자, 들어가 보면 이제 이쪽이 남쪽이니까요. 앞으로 북쪽, 저 북쪽에 있는 곳에 왕이 계셨다고 그러고요. 이 북쪽을 등지고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에 보면 여기가 어목욕청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욕 재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제례를 준비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뭐 문상도 가지 않고 병든자를 만나지 않고 실제로 사형이라든가 이런 극악한 형벌에 대한 결제도 하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고 정말 정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여기서 왕이 계신 곳 옆에도 전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전각이 세자의 공간이에요. 왕이니까 그 다음 세자가 있겠죠? 근데 이 세자의 공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정전지나 영령전 갔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때 아마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거구나 할 만한 바로 그 내용이 이 세자의 공간에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제 그때 당시 유일하게 살아있는 용을 위한 공간, 제궁을 나와서 이제 가장 메인 건물이죠. 종묘의 가장 메인 건물, 정전을 향해 갑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 종묘 제례악도 제가 하나 준비해 왔었어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당시 생각으로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했더니 요 바람 소리하고 요 음량 자체가 이 종묘 제례악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거를 못하고 채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사는 고대 시절부터 지냈어요. 하늘에. 그렇죠. 하늘이고 여기는 이제 그 역대 왕을 위한 거고. 자, 이쪽을 나오면 이제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원웨이로 왔는데 갈림길이 나와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뭐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 아니죠. 여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저한테 있어서 제가 왼쪽을 가리키는 곳이 저쪽은 남신문이라고 해서 신들 다니는 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관인 왕도 이쪽 동쪽 문을 가서 동쪽 문에서 저기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일단 이 동쪽 문을 향해 가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또 저 남신문을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남신문을 먼저 가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엄숙한 공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도 이런 것을 알려면 이렇게 이제 길이 나 있잖아요. 동문을 향해 가는 게 많고요. 동문을 향해 가야 그 당시 제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준비됐구나. 그래서 이제 저 메인 공간에서 우리가 아는 종묘 제례가 펼쳐졌구나. 이 종묘는 왜 대단하냐 하면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방문하시는 분, 자꾸 관광객이라 그러네.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류가 보존해야 될 가치, 이런 부분에서 그 기준을 잡고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종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 뿐만이 아니라 종묘 제례, 음악, 종묘 제례, 그리고 종묘 제례에 대한 관련들이 기술됐던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뭐 기록유산,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그렇게 세계가 이곳은 꼭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다 큰일 나요. 머리 조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면 길이 꺾어지면서 널쩍한 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판이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 판은 판 위라고 해서 제관이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 계신 김홍현 선생님이시라고 아주 철학도 있으시고 유쾌하신 문화유사 해설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고스톱이래요. 길이 보이면 고, 판이가 보이면 스톱. 왜냐하면 이 안에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이 종묘를 찾게 되면 고 스톱을 생각하세요. 고 스톱, 여긴. 그러면 여기 바로 밑에 또 조그만 판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세자가 쓰는 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자는 여기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는 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판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찬막단이라고 해서 실제로 당시 종묘제례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음식들, 찬을 여기서 만든다 그래요. 고기 종류 말고. 근데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준비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나물부터 해서 한 40여 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면 이제부터 명절 준비는 누가 한다? 남자가 한다. 왜? 금류의 공간이라 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우리나라 명절 때 부부싸움이 제일 많다 그래요. 제가 빅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부부싸움이 가장 많을 때가 명절이다. 그래서 이혼은 명절 뒤 한 달 뒤부터 그 통계에 의하면 아주 많아진대요. 아니, 조상 모시고 잘 살자고 한 명절에 이게 막 이혼까지 벌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부부싸움은 명절에 했는데 왜 한 달 뒤부터 이혼 통계가 많이 잡힐까? 지금은 종영됐지만 예전에 저희 KBS에서 했던 드라마 아시죠? 사랑과 전쟁. 그 신구 선생님의 유명한 대사 기억나실 겁니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 지나고 4주 뒤부터 이혼 통계가 막 늘어난다고 하는데, 다시 이곳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사 음식은 이제부터 남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저 이제 남자들 공적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냐 하면요, 실제로 유교가 좀 남존여비가 강했던 사상이고 우리가 그걸 따랐던 나라잖아요. 종묘뿐만이 아니라
안동에 퇴계 이황 선생님을 모시는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도산서원 이런 곳들은 다 금녀의 공간이에요. 여성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성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도산서원 맨 위에 퇴계 이황 사당까지. 그게 불과 얼마 전이냐면요. 2002년 전이에요. 2002년이에요. 2002년. 그러니까 20년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올해 이제 또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제 왜 술을 따르죠. 제사 지낼 때 초혼 첫 번째 잔 처음 초, 아혼 두 번째 잔 버금아, 종혼 마지막 잔 술을 3번 따르는데 이번에 드디어 안동 도산서원에서는 그 초혼 첫 번째 잔과 종혼 아혼 두 번째 잔을 여성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파격이거든요. 여성이 제사 공간에 들어가서 술까지 따랐다는 건 조선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진짜 이거는 퇴계 이황 선생의 정신을 그렇게 본받은 거라고 하네요.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예라는 것은 현실에 합당해야 되며 과거를 저버리고 과거와는 단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신을 받들어서 2002년에 여성의 출입이 허락이 됐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여성이 술을 따르는 게 2020년이니까 참 뭐라 그러죠. 이 하나 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자, 이제부터 2021년에 돌아오는 설날부터는 모든 명절 음식, 제수 음식 다 남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4주 뒤에 뵙겠습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여성분들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네.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실까? 자, 바로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곳은 희생단, 성생단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 이게 제물이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찬만 준비하고 여기는 그 제물을 가리는 곳인데 소, 뭐 양, 돼지. 근데 여기서 정말 흠결 없이 잘 자란 동물은 제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살아나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물을 고르는 곳이고요. 저기가 이제 전사청이라고 역시도 제사를 준비하는 곳인데 전사청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제궁이라고 제정 저기까지 가면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서요. 그래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정은 제사 때 이제 이쪽 우물을 길어서 쓰는 거예요. 이쪽 우물을 길어서 쓰는 거니까 여기 지금 저 앞에 보면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아놨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 북악산 줄기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가장 깨끗한 상태로 이 종묘 제례를 지내기 위한 저 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물이 있고 특히 대단한 건 어떤 가뭄에도 저 우물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가뭄에 와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다 준비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메인 공간인데요. 정전은 워낙 엄청난 길이에 세계 최장 건물인데 오늘은 저쪽 아까 남신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제관인 왕도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쪽 보수공사 중이에요. 맞아요. 제가 한번 답사 왔을 때 이쪽 동문 이쪽 보수공사를 해서 저도 다시 남문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남문을 향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재밌는 그런 어떤 조선시대 이야기,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동문이 닫혔기 때문에 신들만 다녔다는 남문을 향해 들어가겠습니다. 블리블리님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 블리블리님 여성분이시겠죠? 이렇게 제사 음식 할 때 저기 또 다 덜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꼭 봐주시고요. 종묘 같은 경우에 혹시 이 근처 종로쯤에서 근무하시면은 식사하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무지막하게 이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좋은 곳이고요. 역세권이시라고요? 네, 꼭 한번 와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남문을 갔는데 이 종묘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 전사청에서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엄청난 음식들, 이제 소, 돼지, 양까지 다 잡아서 한 음식들은 어떻게 정전까지 옮겼습니까? 라는 질문. 혹시 답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알죠. 어떻게 옮겼을까요? 잘, 열심히, 조심스레, 정성껏,
채널 나가시지 마세요. 아재 개그 했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1시간 동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물론 잘 열심히 조심스럽게 틀린 말 아니죠? 뭐 던지지 마세요. 네, 박소연님,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르네요. 아, 유튜브 종묘 방송을 앞으로 이런 하늘이 그리우실 때는 시청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야, 은행님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화를 우리 사람의 손으로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이 맑은 날씨, 복받은 것 같습니다. 천혜의 날씨에 지금 제가 이 종묘에서 라방을 하고 있고요. 자, 이쪽 정전 일원이고, 여기 오면 신의봉안도가 있습니다. 신의봉안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묘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요맘때쯤이면 꼭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이 안에 세종대왕은 어디 계시고 정조대왕은 어디 계십니까?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분들은 오셔서 세 번째가 세종대왕이고 13번째가 정조대왕이신데, 조선을 대표하는 두 분의 대왕,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 그리고 후기의 정조대왕이잖아요. 워낙 업적도 대단하시고 선정의 학문적인 완성도, 그때 나라가 평안했고 하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저 앞에서 치성을 드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의 부모님이시겠죠. 저도 이 얘기는 듣고 정말 깔깔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과 정조대왕의 자리를 꼭 물어보시는 많은 수험생의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와서 또 빌어봐야지 하실 텐데, 세종대왕과 정조대왕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 뭐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자녀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종대왕님, 정조대왕님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썰렁한가요? 네, 제 방송의 특징이죠. 아재 개그 살짝 넣어가면서 썰렁하다는 거. 자,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종묘 정전입니다. 한 화면의 답지가 이 남신문 쪽에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웬만한 어안 렌즈로도 이 길이에 이 엄청난 웅장하고 장엄한 이 종묘의 정전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종묘의 정전, 조선의 상징이자 조선의 정신, 조선의 역대 왕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어느 정도 가로로 기냐면요, 요 밑에 여기가 이제 단이 두 단이 위에잖아요. 이게 이제 하월대고 저쪽이 상월대예요. 이중 월대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우러러보게, 존경심이 더 오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중 월대인데, 요 하월대의 길이가 109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10초 걸릴 겁니다. 비유 적절하지 않습니까? 우사인 볼트? 그 109m니까 정전의 길이는 109m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가로로만 100m가 넘는 목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서양 분들은 여기 와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근데 저는 그보다 정전이 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정전만큼은 여기에 엄청난 조선의 3대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3대 철학. 일단 첫 번째, 그 철학보다 가장 놀라는 건 저 긴 건물을 한 번에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또는 600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계속 증축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히 500년은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1592년 임진왜란 때 외적에 의해서 여기가 다 불타서 그 선조가 다시 지으라고 하고 광해군 때 여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때부터 이후에도 무려 300년 동안 이어서 지은 건데 저렇게 완벽하게 똑같아요. 첫 번째 철학, 종묘 정전의 건축은 완벽한 반복과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신실 하나, 신전 하나 있는 데가 완벽히 똑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대칭을 300년 동안 이어붙이면서 지었다는 그 기록이 대단하고요. 두 번째는 반복과 대칭을 하려다 보면, 이어서 짓다 보면 대칭이 깨질 수도 있어요. 왜냐? 가운데 저 계단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어붙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 계단을 계속 띄어서 붙여서 옮깁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아이고 그렇지 이 유교 아우 고리타분해 아우 고지식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교에서도 실용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용성을 위해서 일부러 또 균형도 깹니다. 그 흔적들을 지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 방송하면서는 완벽한 복붙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와서 언뜻 보면 한눈에도 이 세월의 흐름을 다 느끼기도 쉽지 않고 어쩌면은 야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붙일 수가 있냐 이건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만들 때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 넘어가면 저희 13대부터 그러니까 광해군 넘어가면 증축을 두 번에 걸쳐 더 했다고 그러죠. 7칸으로 시작해서 4칸, 11칸, 다시 4칸, 그러니까 15칸, 다시 4칸, 19칸. 그걸 하면서도 고집스럽게 똑같이. 근데 이 똑같은 게 왜 대단하냐면 이 나무들이 다 다른 시대 나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지금 공장에서 생산해낸 것처럼 거의 똑같은 크기, 똑같은 지름 둘레. 아무리 황금송이라고 이 소나무는 이런 궁궐이나 이런 재료를 쓰기 위해서 나라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구해서 만들 수가 있을까? 심지어 지금 저 발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저 발 위, 저쪽에 보입니다. 저기 보면 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저 문이 이렇게 비틀어진 거는 문 위쪽, 여닫이 문 위쪽으로 비틀어진 게 세월의 흐름 때문에 비틀어진 게 아니라 여기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거는 아마 방송하고 많은 분들이 항의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저 세월의 흐름으로 비틀어진 게 아니라 일부러 비틀어 놓은 거예요. 혼이 자유롭게 나와서 노닛이라고. 근데 비튼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쪽부터 보시면 저쪽 서쪽이 상석이니까 태종, 세종 순서인데 세 번째 지금 보면은 좀 제일 잘 보이나요? 비틀어진 게 저거까지도 아주 똑같이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가면 신주가 있고 그러니까 왕이 계시고요. 왕비가 있고 계비까지는 두 번째 왕비까지는 다 이쪽에 신주를 모시니까 이쪽에서 이제 한 분에 두 분씩도 계시고 하는데 그 안에 신주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여기를 만들어 놨는데 참 여기서 하나 아까 지금 사진이 있었는데요. 신주 보면 여기 위에 신주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 거기에 이제 신이 논이시다가 제삿날 되면 종묘제례할 때 거기 와서 이제 머무시고 이렇게 뭐 하시면서 계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혼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너 혼구멍 날래? 이런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혼구멍이 난다는 게 뭐죠? 지금 시간이 너 죽을래? 이런 뜻이니까 그 신주단지 모신다니까 신주단지가 얼마나 조선시대 우리가 그 모셔야 됐냐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은 이렇게 다 역사 속에서 나온 거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똑같은 철학을 반복과 대칭을 그대로 맞췄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중앙 계단을 띄어서 저쪽으로 가서 붙입니다. 띄어서 붙여요. 여기 보면 그 흔적은 계속 남아있어요. 저쪽에는 저쪽 그 헌정, 철종, 고종, 순종 갈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쪽부터 지었기 때문이에요. 종묘는 저쪽이 상석이라 저쪽부터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그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다 가져다가 여기도 움푹 패여 있죠. 이게 바로 이 전에 중앙 계단의 흔적이에요. 중앙 계단은 또 띄어서 증축하고 나니까 옮겨 붙인 거죠. 왜냐? 대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칸이 만들어지고 가장 중앙에 이곳에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타협 없이 철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맷돌들을 보면 여기 이제 원래 저 동쪽에 가서 보면 좋은데 저쪽에서 들어올 때 봐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못 가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맷돌에 지금 동쪽 문을 보면 여기 구름 문양이 있어요. 이건 좀 구름 문양 같이는 안 보이는데요. 하월대에서는 종묘제례학도 하고 하니까 여기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구름 위니까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올라가요. 재래할 때만 재관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기는 사람이 올라오면 안 되고 하는 거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늬로 아이콘화 시켜서 만들어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반복과 대칭, 그리고 그 반복과 대칭을 위해서 중앙 계단을 띄어붙인 흔적 다음에 실용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대칭을 깨버려요. 이런 게 파격이거든요. 아까 여성이 한번 그 안동에서 도산서원에서 출입을 하기까지, 술잔을 올리기까지가 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그 파격을 깹니다. 저쪽이 이제 월랑이라고 부르는 동월랑인데요. 모습은 서월랑, 저쪽이 서월랑, 그리고 이쪽이 동월랑인데 일견 똑같이 보이는데 다르죠. 동월랑은 개방형이고 서월랑은 폐쇄형입니다. 똑같이 지을 수 있었겠죠. 이 기술에 이걸 똑같이 못 지었겠어요? 일부러 대칭을 깹니다. 이유는 하나래요. 저기는 제사 지낼 때 제기 이런 것들 보관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관 공간이어서 폐쇄형으로 지었고, 저쪽 동월랑은 이제 이곳에서 종묘제례 하거나 그럴 때 뭐 날씨가 굳거나 뭐 그러면 일단 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비를 얼른 가서 피하기 좋게끔 만들어서 저렇게 개방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게 막 고리타분한 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수많은 다양성 그리고 변형, 그런 융통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더 보고 영령전으로 갑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일고리. 네, 여기 종묘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 차일고리 뭐겠습니까? 차양. 천막 치는 고리죠. 천막 치는 고리. 궁궐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면 참 놀라운 게 마지막 네 칸은 헌종 때 증축을 한 거예요. 헌종이 즉위하고 이제 보니까 본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네 칸 증축을 더 명해서 이제 이쪽부터 저 협실 작은 거 빼고 헌종, 철종, 고종, 순종인데 저 네 칸까지 딱 증축을 하고 나서 조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해요. 헌종 때 네 칸만 증축을, 네 칸씩 증축을 해서 네 칸을 증축했더니 거기서 끝났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령전 가서 보시면 그런 분들이 생겨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령전은 좀 이 지금 정전에 계신 분보다 덕이 없거나 뭐 아니면 업적이 없거나 약간 캐릭터 미미하신 분들이 가시는 분인데, 아니 캐릭터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고종, 순종이 왜 그럼 영령전에 안 가고 정전에 계십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이 얘기는 원래 갔다가 다시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조선이 계속 이어졌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후대의 평가거든요. 태조란 그런 묘호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후대에 붙이는 거고, 이곳에 계실 것인가 아닐까도 결정하는 게 다 후대인데, 만약에 후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영령전에 가셨을 만한 그런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인데 후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여기 계실지 어디로 옮겨갈지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종, 순종이 뒤에 좀 약간 우리 난세 미미했던 왕들이 이곳에 계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종묘를 찾으시는 많은 방문객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있답니다. 아니 그럼 일제시대에도 종묘 제례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거를 보면 일제시대 왕이 끊어졌는데 종묘 제례라고 붙이기는 어렵겠죠.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제사는 지냈겠죠. 그래서 가족의 어떤 제사로 의미가 아주 축소돼서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조선의 정기와 대는 끊어지고 이제 가문의 일로 남은 거예요. 자, 이제 정전 쪽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 양쪽에 건물이 보입니다. 이쪽이 길쭉한 게 공신당,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 왕에 따른 공신들을 이곳에 모시는 곳인데요. 자, 종묘가 계속 증축됐으니까 공신당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신당도 계속 증축이 됐겠죠? 처음엔 그래서 한 5칸 정도였다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쪽으로 확장을 하니까 공신당은 자리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공신당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창현문을 지었던 정도전 공신당의
안 계십니다. 아니, 조선하면 조선의 건국 정도전 아닌가요? 근데 왜 정도전은 이 공신당에 안 계실까요? 사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긴 한데요. 나중에 태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신으로 나중에 모셔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의 기준도 왕이 돌아가시면서 내 공신은 누구야 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서 아, 이분은 공신이다. 이분은 여기 정전에 계셔야 된다. 라는 걸 평가했다고 하니까 후대의 평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정치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육신으로 유명하신 분들 충신이죠. 공신당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것이 다 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엄격한 위계 질서,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모셨던 신하들은 이 하월 때보다 아래 자리에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태조 이성계에 같이 모셔진 배양된 공신이 7분인데 그 뒤에 뭐 영조나 이렇게 재기간이 길다 보면 공신이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시는 공신은 절대로 태조와 따라온 태조 이성계를 따라온 공신의 숫자보다 많으면 안 된다. 바로 충과 효, 이런 정신으로 한 나라에 건국을 하고 나라를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 조선이 모든 그런 내용, 사상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공신당을 보고 영령전까지 가시면 아, 진짜 여기가 또 조선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전을 지나서 바로 옆에 영령전으로 갑니다. 영령전 가면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역시 종묘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드릴 궁금증에 대한 질문은 뭘까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 종묘 전각들에 소위 현판 붙어 있는 걸 하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 뭐 남신문이라는 거 없고요. 아까 창현문도 없었고, 정전에도 정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영령전도 가시면 영령전이라는 글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조선시대에 이렇게 성스럽고 훌륭한 공간에 현판 하나를 안 달아놨을까? 이런 궁금증이 뭐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뭘 외워서 푼다 보다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현판의 의미와 목적은 뭘까?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근정전, 근면하게 정치를 해라, 광화문, 국왕의 덕이 빛처럼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런 현판들의 의미는 현판을 보면서 지금 내가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각하고 또 그렇게 수양하고, 그래서 현판을 다는 건데, 이곳은 지금 그런 현판을 보면서 뭐 다시 자각하고 할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아주 특수 공간이에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제례 공간,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지 다른 공간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와서 보면서 다시 나를 다잡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제사 지낼 때 집에 오늘은 여기가 무슨 제사당, 사당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묘만큼은 지금 전각에 현판을 붙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그 부분이 맞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묘가 지금 더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있는 곳이 영령전입니다. 영령전. 여기도 임금이 모셔져 있고요. 임금의 신의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야, 이게 바로 조선이구나 할 만한 공간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오늘 중간중간 걸으면서 바람 소리도 같이 하고 ASMR 있죠, 하려는데 아무래도 이제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좀 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5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시간 산책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영령전에서는 드디어 이제 여기서 야, 완벽한 조선은 이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뽑아서 한 두세 가지쯤 되는데요.
자, 들어오면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정전과 뭔가 같아요. 똑같아. 근데 뭔가 조금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작아요. 실제로 반복과 대칭으로 똑같이 옮겨 붙인 것도 같아요. 근데 가운데가 소슬 지붕으로도 높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서월랑 동월랑도 회수형 개방형으로 지은 것도 똑같은데 작은 것, 그리고 저렇게 가운데가 소슬 지붕으로 높이 돼 있는 거, 저 소슬 지붕으로 높이 돼 있는 거는요, 저기에 예전에는 4대조까지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모신 겁니다. 정전과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게, 원래는 이성계 4대조가 정전에 계시다가 그 뒤로 이제 왕이 즉위하고 승하하고 하면서 후대가 또 논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 이제 다시 별묘 새로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추존된 나중에 왕이 되신 네 분을 모셨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가운데를 짓고 아까처럼 옆으로 이어붙인 게 아니라 양옆으로 이어붙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대조가 모셔졌는데, 이 모셔진 4대조와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이야기는 공신당이 없습니다. 모든 거를 똑같이 지켰잖아요. 반복과 대치, 균형까지 다 지켰는데 공신당이 없어요. 아까 똑같습니다. 정전의 공신당의 공신도 아무리 많아도 태조 이성계의 공신 숫자보다 많을 수 없다라는 원칙과 같이, 여기 계신 왕들이 아무리 캐릭터 미미하고 업적 이상하고 그래도 공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여기 가장 가운데 윗어른인 목조, 도조, 익조, 환조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이지, 그러니까 조상이지 실제 왕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공신 1도 없어요. 자, 가장 어른의 공신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추존된 왕들은 공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곳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역시 종묘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궁금증이 많죠. 조선 27대 왕인데 정전에 19칸, 그리고 16칸이면 숫자가 안 맞아요부터, 어떤 왕은 정전에 계시고 어떤 왕은 왜 이쪽 영령전에 계십니까? 자, 저쪽부터가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사에 하잖아요. 정종, 2대 정종, 그 다음에 5대 문종, 단종.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뭘로 알죠? 비운에 또는 뭔가 이렇게 수명도 짧고 병약했던 분들. 정종, 이방원이 무서워서 왕이 나가신 분. 그 다음에 한 2년이나 사셨나? 그리고 비운의 그 단종 아시죠? 삼촌인 세조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나중에 한참 뒤에야 간신히 추존돼서 왕으로 모셔진 이분들. 이렇게 기구한 사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추존돼서 왕이 아닌데 왕이 되신 분. 그래서 이곳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쪽이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는 왜 여기 계십니까? 당연하죠. 왕이 아니니까. 왕이 아니니까. 그리고 특히 사도세자는 우리가 뒤주 속에서 돌아가시고 한 그 비운을 워낙 많이 알아서 그렇지 왕도 아니셨고요. 또 심지어는 영조와 그 관계에서 아주 첨예한 대립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조가 거의 끝날 때가 돼가나요? 예. 영조가 절대로 저 사도세자는 후에 추승하지 마라, 추존하지 마라라는 명령까지 내려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시작한 정조만큼도 추존을 할 때 그렇게 자기 아버지인데도 못했다고 할 정도 그런 비운의 사도세자.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아까 제가 뭐 여성이 금녀의 공간 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오신 분 중에 특히 이제 저쪽 목조익조 도조 환조 바로 옆이 명종인데요. 명종의 사연을 들으면 좀 기가 막힙니다. 제 기간도 길었고 물론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죠. 임꺽정의 난도 있고 을묘해번 1555년 이거 어떻게 금방 가냐고요. 이거 제가 시간만 조금 뒤에 나면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까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모티브가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왕이 돼서 제관이 되고 그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제궁에서 세조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없으면 영령전에 모셔진답니다. 이게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규칙, 규율, 그리고 어떤 그런 대를 잇는 사상이라든가,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사상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두 모여서 하나의 조선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아들 없다고 뭐 얘기하죠. 요즘은 딸을 더 우대하는데, 요즘 같은 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죠? 이제 명절 음식도 남자가 만들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종묘를 거니면서 저는 항상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요새 현대 건축물이 더 정교하고 예쁘고 아름다울 수는 있겠지만, 한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담고 있을까? 우리가 지는 저 수많은 건물들은 지금 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는, 지금 나만의 잣대로 다른 타인을 재단하지 말자. 나만이 절대선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나만이 절대선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묘가 이제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사의 교훈들이고요. 한 지금 3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3분 안에 끝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 종묘 정전이라는 곳에 오시면, 뭐 고리가, 유교가 고리타분하고 우리는 뭐 어때, 조선은 어때 라고 하시는 것보다 여길 거니시면서 그런 한 500년 역사가 있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대죠. 한 왕조가 5, 600년을 간다라는 거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또 5, 600년 전의 기록들, 그런 유산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참 드물다 그래요. 하나 이게. 일제는 여기를 훼손하고 싶어서, 원래 저 창덕궁, 창경, 궁이 다 붙어 있었던 거를 저 율곡면으로 훼손하고, 창경원 만들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여기만큼은 훼손을 못했어요. 즉, 그만큼 여기는 일제도 무서워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시네요. 6.25 때는 그럼 여기 어땠어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저 용산 근처까지가 다 쑥대밭이 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조상신이 보호했는지 종묘만큼은 그런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한 시간, 저는 사실 이게 유튜브 병아리라서 라방은 정말 처음인데요. 이 라방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렇게 전 세계 연결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해주신 거고요. 이게 또 지금 SK텔레콤이라고 그러죠. SK텔레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덕수궁은 VR, 집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창덕궁은 AR 작업이 끝났대죠. 이 증강현실 이렇게 보면서 가면 되는 AR 작업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에 관련된 그 많은 큰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특히 또 최근 보니까 SK텔레콤이 이제 통신사로서 보다는 앞으로 더 AI까지 다 장착한 플랫폼 회사로 거듭난다고 한다고, 사명 개정 작업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문화재와 함께하는 그 많은 노력들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방송을 하다가 저에게 역사 퀴즈란 너무나 좋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 좀 보는 눈이 떴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학창 시절에는 사실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문화재를 조금씩 볼 줄 알게 되면서 외우는 거, 사실 지금 시간만 있다면 제가 을묘외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느냐, 되게 쉬운 건데, 나중에 그건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역사 외우는 거 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그 짐을 덜어드릴 거예요. 너무 쉽거든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자가 아니면서도 이런 문화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추억들, 좋은 생각들을 가족분들과 함께, 특히 코로나로 이제 그 언택트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 안에서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고. 저 시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좀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 생방하고 달라서 아직도 제가 나오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 건 맞는데 3시는 됐고요. 어떻게 될까요? 3분 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 딱 더 있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딱 하나요. 수험생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역사를 외울 때 갑오경장 1894년 이런 거 어떻게 외우냐. 끝났어요? 인사하라고요? 네,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날 때 되니까 이런 멋진 풍경 안에서 제가 제 욕심에 같이 느끼자고 하다가 제가 주입식처럼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